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네, 오늘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행 직구에 대한 거 소개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싸고 좋은데 예약이나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거 해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물론 제일 많이 주시죠. 심지어는 그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지금 보고 나서 내가 여행 예약 대리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아예 창업적으로 문의를 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채널 공지나 답변을 드릴 때, 직구가 어려울 때는 여행사 상품을 이용해라,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나 카페가 대행해주거나 모객하는 거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놨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현재 여행업계 구조에 저는 좀 빈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좀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닷컴 대표 김다영입니다. 우선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주도 그 지역신문 제주도민일보에 6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무등록 여행업 꼼짝마 해가지고 무자격 가이드가 중화권 관광 상대로 관광 영업 행위를 일삼았다, 그래서 적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과연 무등록 여행업이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이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 모객 후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관광객 모객 그리고 매표 행위 대리,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여행 편의에 대해서 고객을 모으고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수행해주는 모든 행위가 여행업의 범주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여행사는 싫고 항공권이나 호텔 또는 크루즈 같은 한 개 업종만 취급을 하고 싶어도 여행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네, 여행업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행업종이라는 게 애초에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낼 때 관광사업자라는 별도의 여행업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여행사 창업 준비하셨던 분이 브런치에 자세하게 써놓으신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여행업을 3개로 나누고 있고, 자본금 그리고 관광사업자라는 여행업 등록 절차를 거쳐서 그 관할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해야만 여행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업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사업자가 아니에요. 지금 관광사업자분들을 포함한 이 여행업 안팎의 모든 종사자분들께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여행을 컨설팅하거나 예약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댓글에도 답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업에 대한 경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인스타그램,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여행 업종이 아닌 분들이 같이 여행하자 하면서 이제 모객을 하는 이런 그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관련 업체나 개인 인플루언서가 해외로 같이 여행 갈 사람을 모집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여행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인데 현지 여행사와 조인해서 모객을 하겠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현지 여행사를 껴서 항공은 각자 예약하는 방식, 이런 거는 공동구매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렇게 통으로 된 패키지 일정을 여행사가 아닌 개인이 모객을 하고 입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는 인스타그램에 여행 코스와 내용을 올린 다음에 신청 폼에 개인 계좌를 적어 놓으시는 방법이에요. 현금을 입금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환불을 못 받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방법이 없습니다. 여행업 등록 여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 때문입니다.
여행사가 여행업 등록을 할 때 무조건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행사가 만약에 폐업의 위기가 오더라도 고객이 이미 지불했던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제도, 이것이 여행업 등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사 사이트 밑에 보시면 보통 그 등록번호와 보증보험 가입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도요, 이 번호를 명시를 하고 모객이나 여행을 업을 하시는 여행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라고 해서 다 불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관광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거면은 그냥 여행사가 네이버 카페로 영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여행사 사이트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보시면 관광 사업자 등록 번호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영업 보증보험 22억 1,000만 원 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중소여행사들의 폐업이나 파산이 잦아지면서요, 이게 있어도 지금 위험하다고들 하죠. 올 2월 달에도 투어이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잔금을 결제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한번 유튜브에서 분명하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갑자기 폐업 소식을 하면서 이미 돈 입금했던 사람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분들만 먼저 돌려받았다. 카드사의 처리를 통해서 현금으로 입금하신 분들은 가장 늦게 돌려받거나 최악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7월 달에도 아까 그 여행사도 서울 쪽 관광 그 협회장이셨는데, 대전에서도 똑같이 협회장 맡으셨던 여행사 파산했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벌써 25억여 원, 굉장히 큰 피해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식 여행사에 지불된 돈도 받기가 어려운데 인스타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무등록 여행업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내가 뭐 여행사를 안 차리고 여행 상품을 팔고 싶어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커지는 걸까? 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여행업의 정의나 등록 기준이 굉장히 저는 예전 기준이라고 봐요. 여행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단체 여행을 모객하고 송객하는 일을 주로 하는 여행사가 거의 유일한 공급자인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절과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여행을 호텔과 항공 하나하나 테일러 메이드 맞춤 여행화 해주는 일이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지금 여행사들은 뭐냐면 나에게 맞춰진 특수한 요구사항을 대리 수행해 주는 일을 점점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JR 기차로 즐기는 뭐 일본 온천 50 저자분 소개에 보면 일본 30년간 160여 차례 일본 여행을 했고 최근까지 50여 차례 이상 친지 지인 소규모 일본 기차 여행 진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분의 전문성이 여행사 직원보다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일반인들의 여행 그 수준이나 아니면 특정 여행에 대한 전문성은 예전에 표준화된 여행을 만들어주는 사람들보다 이미 일정 영역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가를 하는 업체가 요가 여행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건축을 많이 아는 업체가 건축 여행을 잘 만들 수 있고, 또 출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책에 대한 여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개개인의 여행 예약을 대리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트래블 에이전트, 다른 말로는 트래블 디자이너라는 말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특정 지역의 여행 전문가들이고요. 1:1 개인 여행 비서처럼 고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의 칸쿤에 가고 싶다 하면은 그 로케이션에서 칸쿤 이렇게 치면은 이 칸쿤을 본인의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고 1:1 내 여행 비서처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 트래블 에이전트라는 일을 할 때 라이센스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예약 시에 이 고객에게 프리미엄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호텔 회사 그리고 크루즈 회사와 제휴된 일종의 전문 에이전시에 가입을 해야 이런 리스트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일정한 그 사용료 수수료를 내고 에이전시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 제가 썼던 책의 221페이지에서 소개한 서비스 중에 포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포라라는 업체는 모객과 예약 과정을 사실은 에이전트들이 다 수동으로 원래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모객과 예약 과정을 다 통합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인 여행 에이전트들한테 IT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사용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워낙 많이 창업을 하고 다 사이드 잡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만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성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인 여행을 맞춤 컨설팅하는 일을 하려고 해도요, 법적으로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요, 사이드 잡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행사 창업을 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여행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전문 영역과 연관된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행사랑 손을 잡던지, 지금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동구매 형태의 개인 모객을 하시는데 돈을 직접 수수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위험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엄청난 규모의 여행 산업에서 이미 획일화된 대중상품화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가 한 10년, 20년째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여행, 또는 아예 그냥 전문가가 완전히 리드해주는 전문 테마 여행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맞춤 또는 테마 여행을 여행사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무등록 여행업, 일종의 회색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인스타를 검색할 때마다 개인 모객을 받으시는 비여행업종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도 너무 궁금하고요. 댓글로 편하게 여러분들 생각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숙박 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에어비앤비가 지금 190개국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국인 공유 숙박은 불법입니다. 대단히 또 복잡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어쨌든 에어비앤비도 지금 법이 안 바뀌니까 많은 숙박 시설들이 지금 불법에 내몰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행업도 지금 그런 경계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무등록 여행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게 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행 상품 구매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환기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이 이슈를 좀 다뤄보고자 했고요. 대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하시는 것도 불법이라는 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뤄봤습니다. 네, 김다영의 똑똑한 여행 트렌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